그러니까 무조건 환전 우대가 높다고 해서 그 은행에서 환전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 떠남입니다. 제가 거의 10개월 전에 올린 영상 중에 또 떠남 환전 대 꿀팁 방출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또 여름 휴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환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기본적인 개념도 좀 추가하고 개정이 된 홈페이지 같은 것도 다시 업데이트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꼭 놓치지 말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이고 나머지 하나는 환전 수수료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환전할 때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 환율과 환전 수수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태국 바트를 한번 환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환전한다고 제가 네이버에서 딱 검색을 하면은 여기 KEB 하나은행의 환율이 나오게 되네요. 37.96원. 37.96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율과 수수료 중에서 환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환율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매매 기준율이라는 환율이에요. 여기 옆에서 보시면 매매 기준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KE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트를 환전해 줄 때 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7.96 곱하기 5%를 한 금액만큼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죠. 1.898원이 수수료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태국 1바트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이 매매 기준율 환율인 37.96 더하기 1.898을 더한 금액인 39.858로 태국 바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매매 기준율 플러스 수수료까지 우리가 다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개념의 환율의 개념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현찰 살 때입니다. 지금 여기 네이버 화면에 보시면은 매매 기준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밑에 현찰 살 때를 클릭해주면 아까 제가 더한 값인 39.85가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저희가 이 바트를 구입할 때 이 환율과 수수료를 모두 계산한 최종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어요. 환전 우대. 여러분들이 환전만 하려고 하면 어디 은행 뭐 앱에 접속을 하시든 실제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하시든 환전 우대 해드릴게요. 좋게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환전 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끔씩 환전 우대에 대해서 환율 우대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환전 우대는 환율 우대가 아니에요. 환전 우대는 환전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너한테 수수료로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환전 우대를 50% 해줄게. 이 얘기는 은행이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환전 수수료 100에 대해서 50%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은행 앱에 가보면은 90% 환전 우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환전 수수료의 10%만 받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 우대는 환율 자체를 좋게 주는 건 아니에요. 환율 더하기 환전 수수료에서 환전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할인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환전할 때 중요한 개념인 환율과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환율과 환전 수수료가 은행마다 다 달라요. 일단은 이걸 일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요. 은행별로 환율이 궁금하시다면 그냥 환율을 검색을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다가 제가 만약에 우리은행의 태국 바트 환율이 궁금하다고 하면 우리은행 환율이라고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요. 오늘자 기준 태국 바트 환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행연합회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가셔서 은행연합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들어가셔서요. 위에 보면은 소비자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비자 포털 클릭하시고 은행 수수료 비교 중에서 요 밑에 환전 수수료 요걸 클릭을 하시면요. 은행의 환전 수수료를 한꺼번에 여기서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US 달러를 검색을 하시면은 사실 미국 달러하고 일본 엔하고 유럽 유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은행마다 큰 차이가 없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메이저한 화폐가 아니고 좀 마이너한 화폐 같은 경우는 은행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대만 달러를 보시면 하나은행은 13.1%인데 우리은행은 6%,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환전 우대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부과하는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KB 하나은행에서 13.1%의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KB 하나은행에서 50%의 환전 우대를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3.1%의 절반이니까는 거의 한 6.5% 정도의 수수료만 제가 내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우리은행에서는 우대를 하나도 안 받아도 6%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전 우대가 높다고 해서 그 은행에서 환전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는 것도 사실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사실상 요 모든 거를 다 합쳐놓은 굉장히 편리한 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앱이 바로 마이뱅크라는 앱이에요. 이 마이뱅크라는 앱에 들어가셔서 환율 버튼을 누르시고요, 환율 비교가 있어요. 이 환율 비교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은행별 메뉴가 있죠. 이 은행별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은행별로 현재 지금 각 화폐 환율이 얼마고, 그리고 수수료가 몇 퍼센트가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귀찮다,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옆에 절약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가 사고 싶은 화폐를 설정을 해주시면요, 어디에서 가장 싸게 환전할 수 있는지가 그냥 한 번에 딱 나옵니다. 이 계산값이 사실 제가 앞서 얘기한 그 환율과 환전 수수료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사실상 쉽게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고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앱에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은행 말고도요, 막 환전소, 뭐 명동 제일환전센터 이런 사설 환전소도 같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이뱅크 앱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사설 환전소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약간 마이너한 화폐, 베트남 동이나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은행의 앱보다도 실제 이런 사설 환전소가 더 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근데 또 여러분들이 사설 환전소 다 다니면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뱅크 앱을 실행시켜가지고 그냥 한 번에 딱 보시고 제일 싼 데가 만약에 사설 환전소가 검색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 사설 환전소에 가셔서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 환전소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이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확인해가지고 한 번에 비교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메이저 세계 화폐, 일본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바일 앱에서 대부분 달러나 요 메이저 화폐 같은 경우는 80%나 90% 우대를 거의 상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앱을 이용해가지고 환전하시는 게 좀 절약할 수가 있고, 요 메이저 화폐가 아닌 경우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동남아 나라에서는 동남아 그 나라의 화폐를 직접 한국에서 환전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그 달러를 그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하시는 게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 한국에서 바로 베트남 동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굉장히 우대를 90%까지 받아서 싸게 달러를 환전해서 가져가시고 그 달러를 가지고 현지에서 달러를 동으로 전환하시면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환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그렇게 한국에서 달러를 준비해서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화폐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큰 금액으로 환전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달러도 100달러가 있고 50달러가 있고 뭐 이렇게 화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 화폐가 100달러면은 더 환율이 좋고 50달러나 뭐 10달러면은 환율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되도록이면은 100달러짜리로 그냥 큰 화폐로 환전을 해서 가서 그걸 가지고 현지 화폐로 환전을 하시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환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비행기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지에 가서 여행 경비 어떻게 쓰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할 땐 어떻게 경제적으로 경비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2개나 또 올렸어요. 그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또 호텔 예약 사이트 같은 거 예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서도 제가 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여행에 관련된 유익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또 떠나는 남자 이 계정을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